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고급편 인월무토 377페이지 인월무토를 공부해 보시자고요. 인월이 병화와 무토의 장생지라고 하지만 병화가 없는 무토는 장생의 복록을 누리기 어렵다. 그러나 아직 한기가 왕성하므로 태양이 화창하다면 조상과 현모의 덕이 크고 모친의 집안이 유복하다. 기토와 신금, 계수가 있고 한랭기가 왕성하다면 습토인 진토와 축토는 없어야 하며 술토와 미토 중 한 글자와 간목과 병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무토의 임무는 병화로 간목을 결실시키는 것이므로 언제나 간목과 병화는 희신이 된다. 화국을 이루면 조토가 되므로 쓸모없는 땅과 같으니 이때는 계수와 경금이 있으면 평안하게 되며 임수가 있어도 길하다. 이 벌써 축토와 축월과 인월의 차이는 매우 크다 그래요. 축월은 발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반면에 인월은 발복하는 조건이 용이하다. 그 이유는 이 인중에 간목과 병화, 무토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길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인목이 투출되어서 나오면 이 무토의 칠살로 길하고 또한 이 병화는 이 무토의 편인이라고 그러지만 이 병화 태양이 화창하기 때문에 길하고 또 다른 무토가 투관이 돼서 나온다면 대지현묘로 이 무토의 동기간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또한 길하다. 그래서 갑인월도 길하고 병인월도 길하며 무인월도 길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경인월이라면 이 인월의 절지에 앉아 있는 경금이 죽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경금이 나쁘지는 않다. 근데 이 경금이 투출하면 반드시 병화나 정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그 다음 이 이민월도 길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임수생 인목이 되기 때문에 매우 길한 그러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반드시 이민월이라면 여기서 간목과 병화가 있다면 상당히 좋아진다 그래요. 사주가. 기토와 신금, 계수가 있고 한랭기가 왕성하다면 습토인 진토와 축토는 없어야 하며 술토와 미토 중 한 글자와 간목, 병화가 있으면 매우 길하다. 무토의 임무는 병화로 간목을 결실시키는 것이므로 언제나 간목과 병화는 희신이 된다. 화국을 이루면 조토가 되므로 쓸모없는 땅과 같으나 이때 계수와 경금이 있으면 평안하게 되며 임수가 있어도 길하다. 갑인월에 태어났다면 조상이 관직에 계셨으며 청렴결백했던 학자와 같은 분이지만 병화가 없으면 말단직이고 병화와 경금이나 정화나 경금이 명식에 있으면 대관으로 명성을 떨친 조상이기 쉬우며 당주와 자식 또한 특출하다. 병인월이면 월주 환경이 길하여 육친의 덕이 좋으며 모친이 현모이듯이 배성 또한 양처, 양부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좋은 환경 속에서는 불길함을 만드는 기운이 근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인월은 대지현묘를 이루므로 형제 동료덕이 좋으나 간목과 병화가 있으면 더욱 좋고 병화가 없으면 많이 부족하며 사화나 오화 중 한 글자가 있으면 길하다. 경인월은 조모의 단명수가 염려되는데 병화나 정화가
밝고 진토가 있으면 빼어난 조목이지만 외롭고 고독함이 많다. 경인월은 편재생 편관으로 병화가 있으면 처자덕이 양호하다. 무인일은 흉하다. 한 산에 호랑이가 둘이면 서로의 싸움이 혈광사로 작용하므로 처자덕이 불미하지만 태양이 화창하다면 서로가 병화를 생함으로 기람이 있다. 그러나 정화라면 꺼진 불과 같아서 모친의 덕이 미약하고 모친의 집안 환경이 불미하며 병원을 내집 문턱처럼 넘나드는 모친으로 뇌종류가 두 분이기 쉽다. 무진일주라면 허박한 진토이므로 병화 경금이 있고 임수가 있어서 반사경이 되어주면 길하다. 무일로 태어난다면 관성이 인수에 합하여 오므로 병화와 정화 중 한 글자와 진토와 경금 그리고 개수가 있으면 영화롭다. 무신일주가 된다면 벌써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매우 흉한 구조가 되는데 과부 호라비가 된다는 고란 쌀이 인신충이 되므로 흉한 것이다. 특히 여명은 득자 이별에 해당하여 남편과 애정이 원만하지 못하거나 남편이 무능하거나 불구가 되어 부득이 여자가 직업전선에서 힘들게 일하며 살아가기도 한다. 남자 또한 허리 부러진 격으로 혈광사를 상징하는 자식과 직업이 되므로 매우 흉하다. 또한 공방살 작용으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바람 피우는 경우가 많다. 이때 시주에서 무오시를 만나면 길하지만 정사시를 만나면 배신과 배반을 당하는 인사신 삼행이 되기 때문에 매우 흉한 구조가 된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자주 당하고 또는 은둔자가 되어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며 무관 직업과 운동선수, 교도관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인월에 무술 일주가 된다면 기름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데 수시로 화국을 이루고 재난분파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신약하여 인수를 용신으로 쓴다 해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무자의 일주가 된다면 평길하지만 병화가 있어야 재물이 늘어난다. 신약하다면 무게합이 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것과 같아서 성격이 음흉하여 비밀이 많고 인색하며 타인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한다. 그러나 간목이 제토하여 합을 풀게 하면은 길하다. 혹 개수가 있다면 병화와 정화는 격하고 있어야 하며 이때 기토가 있다면 제수하는 공이 있지만 기토는 없어야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무토가 먼저 쓰러져 버린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기토는 산정붕괴를 시키므로 언젠가 한 번쯤은 겁재로 인해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일을 겪게 된다. 화토 왕성한 신강이라면 개수는 희신이므로 이때는 오히려 처덕이 있게 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게합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될 수 있는 한 간목이 무토를 극하여 무게합을 풀어주는 것이 낫지. 그 기토가 개수를 극해서 무게합을 풀어주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무토가 기토를 만나면 산정붕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그 무토 입장에서는 기토 한 글자로 산정붕괴 현상이 되며 자기 그 계수, 재물이나 처가 돼야 할 그 계수와 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기토 형제로 인해서 매우 흉한 꼴을 당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만약에 산정붕괴 현상이 안 일어난다면 다행이지만 무토 일가는 신강 신약을 떠나서 기토 대운이 오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요. 기축년 병인월 무자일주가 신유시에 태어났다. 한습기가 상당히 강한 사주에서 축토, 유금, 자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음실 양허 사주에서
월주 병인을 만나 매우 반갑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병화 한 글자, 이 글자로 인해서 사주 전체가 화평함을 얻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대운까지 묘진 사오미를 갖다 만나기 때문에 충분히 발복할 수 있는 기틀을 여기서 만들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는 상당히 좋다. 다만 여기에서 그 기축년에 태어나서 형제 하나는 일찍 사망한 형제가 있을 것을 상징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부족한 그러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요 무토와 거리가 멀어서 매우 좋다. 이것은 틀림없이 사망한 형제가 있게 된다. 그 이유는 이 기축년의 당주는 무자일주로 자축합을 갖다 하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좋다 그래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 병화 한 글자가 병인으로 와서 이 인목은 오로지 이 병화를 생하기 때문에 이 무토의 모친 병화의 외가, 이 인중간목 이 외가가 매우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은 자기 친가보다 외가의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요. 또 자기 친가 역시도 괜찮다 그래요. 왜냐하면 무자일주로 와서 이 자수가 아버지가 되고 또는 시어머니가 되는데, 이 시어머니가 자인이 근접해서 붙어 있으면서 인목을 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유에서 자를 생하고 자는 인목을 생하고 인목이 생하는 것은 병화를 생하고 병화는 모든 만물을 따스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모 여자이다 그래요. 그래서 당주는 병인월에 태어나 월주 환경이 대단히 좋다. 그러나 탈재, 탈관, 탈인을 당하며 산정붕괴까지 시키는 기토를 만난 것은 흉하다. 신금은 자궁살림으로 자식덕이 부족하며 목피 금상인 인중간목에 머리를 쪼아대는 형상이니 당주의 남편은 정신계 질환이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심하지는 않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신금이 가까이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요 신금 유금이 유자인으로 가서 인은 병화를 다시 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상태, 머리 아픈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당주의 남편은 정신기 질환이 있게 된다. 다만 병화가 천복지제로 관인상생을 이루었기에 무엇보다도 반갑다. 태양이 화창하여 가치관이 뚜렷하여 유야무야한 인생을 살지 않고 자기 주장이 확실하다. 무자일주는 자중계수와 명암합을 하므로 인색한 성향이 있지만 식상이 있으면 베품의 덕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자수는 연지축토의 자축합을 하는데 기토는 일찍 단명한 남자 형제이다. 그 형제의 육신, 축토와 합을 이루는 당주는 육신이 되는데, 당주의 육신이 되는데 그는 전생에서부터 당주와 깊은 인연이 있어서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으로 형제의 사망한 영혼이 당주에게 접신하게 되었다. 또한 기토는 현조부가 되는데 무토인 당주에게 접신하게 된다. 그래서 병화와 기토는 친밀한 관계로 인축지장간이 서로 간에 암합을 결성하여 당주 친정의 형제와 인중간목 남편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성립되어 사망한 형제가 남편에게 접신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시지 자유파 기운살을 형성하고 연주 기축과 신유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당주의 딸에게 합신으로 접신되어 갈 것을 상징한다. 월간병화는 조부가 되는데 병신합의 원진합으로 조부의 정신이 신금으로 가고 있다. 당주는 결혼을 하고 친정을 떠나온 것이므로 시가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남편인 인중간목이 축토의 지장간과 지장간 3자, 그러니까 인중갑병무와 축중 기신개가, 이 글자 세 글자가 암합으로 묶여 있다. 다시 말해서 인목이 축토에 묶여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데 축토의 물상은 감옥이나 병실, 피아노, 묘지 이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경지정리한 땅으로 피아노, 가야금, 얼음 방석, 감옥, 병실, 절간에 갇혀 있다는 물상이 된다. 그러한 용도로 당주는 두 딸을 낳고 난 후에 남편이 정신질환으로 일평생 정신병원에 갇혀 있게 되었으며 당주가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남편의 이러한 현상은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인중감목이 기토에 합을 하고 묘지에 들어가는 형상이며 시주와도 암합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남편은 신묘년 정유월 병자일에 사망하게 되었는데 당주가 사망할 가능성도 높았으나 오랜 정신병 등에서 사망의 해탈을 하게 된 것으로 당주의 생면영장에 길이 되어준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남편의 영혼과 친정 형제 그리고 현조부의 영혼이 신금에게 접신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주의 두 딸 중 하나가 당주의 대를 이어 무속인이 된다는 강력한 암시를 하고 있다. 사주는 유전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강한 암시가 있으면 이러한 현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은 당주가 조상의 모든 어미를 현생에서 끊어내지 못하고 자식에게 대물림하기 때문이다. 당주는 난방 운을 편안하게 잘 보냈고 임신 대운 급전직하로 사망 수와 같은데 구속 수감도 당해봤고 역술에 대한 공부에 여러 여인들에게 많은 사기도 당했으며 인수를 용신으로 쓰기에 모친과 같은 자상한 마음으로 수많은 선행을 하며 살았다. 그러한 배품의 덕으로 61세 신대운 기축년 대동맥이 끊어져 사경을 헤맸으나 무사히 쾌유하게 되었고 한냉수기가 강함으로 당뇨병이 있다. 월주용신을 천극지충하는 지옥같은 임신대운을 벗어나므로 비록 힘들고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대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당주는 정신병원에 있는 남편의 질병 하나 못 고치면서 어찌 점사를 보고 타인의 질병을 고치느냐고 무속인의 일을 접으려 했으나 기토천의성으로 당주가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는 군일을 하면 그 집안의 어려운 장애들이 풀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고객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참 대단한 여자다 그래요. 이 여자가 비록 무속인이지만 이 필자가 청간론 비결 책을 딱 내고 이 양반이 그 책을 딱 사서 보고 난 이후에 어느 날 100만 원을 딱 입금을 시켜줬더라고요. 너무 고맙다. 책을 읽고 감동받았다. 그러면서 100만 원을 입금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무속인으로 돈을 벌면은 다 그렇게 베풀더라고요. 경진년 무인월 무술일주가 경신시를 태어났다. 막 인월이 되어서 새싹도 나오지 않은 그러한 격인데 두 개의 경금과 신금이 인목을 완전히 충파시키는 그러한 격이다 그래요. 더더군다나 이 연간 경금은 경진으로 왔기 때문에 모든 힘이 경금에 모여 있다. 그리고 시주가 간여지동 경신으로 와서 인목을 파극시키며 이것은 정화나 병화가 한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주의 탁기가 매우 많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 사주이기 때문에 이 남편은 바람 앞에 등불이다. 직장 생활을 해도 항상 근심 걱정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노래 반드시 있어야 할 간목과 병화가 없으며 필요 없는 두 개의 경금이 간목 병화를 암장하고 있는 귀중한 관성을 파극하는 제살태과의 명식이다. 병정화가 없으니 부친과 모친 그리고 자식들이 미약한 극설교직으로 연주와 입태월이 공망이며 과부를 상징하는 괴강살이 동함으로 하천해진다. 크게 신약하지 않으므로 자수를 불러 신자진을 이루어 경금을 설계하며 재생관을 해야 하고
오화를 불러 화국을 이루고 경금을 제압해줘야 평안한 인생길이 되겠다. 진중을목이 첫 남편이지만 인중간목이 을목을 대표하므로 연간 경금이 본부 자식이다. 인목이 합충을 당하면 진술충이 발생하고 술토가 합충을 당하면 인신충이 발생하는데 충중봉합을 시킬 글자가 없으니 흉하여 천해고와 같은 형상으로 구제신이 없으니 처량한 인생과 같다. 이처럼 인월의 어린 나무를 쇠몽둥이로 깨부시는 사주는 비명흉사나 뇌졸중이 되는 경우도 많다. 자식시켜 남편을 때리라고 하는 이러한 명식은 과부팔자를 벗어날 길이 없고 대운 또한 불미하므로 업장을 소멸하러 현생에 왔다가 업인을 가중시키는 삶을 살아갈 팔자이다. 그런데 자식마저 인연 없이 태어나 양자로 가거나 타가 양육권은 고아가 되는 자식들이다. 이러한 경우 유산 낙태가 있게 되며 부정포태로 고아원이나 양자로 보낼 수 있으며 키워본들 폐륜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자식들에게 수양 엄마를 삼아줘야 하는데 이것은 절에 팔아준다고 말한다. 경금이 비록 식신이라 하지만 이임수나 정화가 없는 경금은 난폭해서 말이 싹수가 없고 정떨어지는 말을 잘한다. 또 이러한 사주가 술 마시고 남편을 패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한마디로 남편에게 지려고 하지 않으며 황소보다 더한 고집으로 자기가 하는 일은 모두 옳으며 타인이 하는 일은 모두 틀리다고 말하는 방골 기질이 된다. 또한 이러한 사주격이 자신 욕심이 많아서 자식을 많이 낳기도 하며 인색하고 나밖에는 모르며 남편을 능멸하는 사주에도 해당된다. 병대운 인중병화가 투출되어 식상을 제어하므로 결혼했으나 자수대운 남편이 가출해버렸다. 그 후 해대운의 해인합으로 관성을 보호하니 첩실로 들어갔으나 본처인 월간무토가 사사건건 시비하고 싸움이 되어 41세 갑대운 경신년 천국지충에 두 자식을 데리고 집을 나오게 되었다. 그 후 대대운 호라비를 만나 의탁하는 듯 했으나 이어지는 유대원 계유년 54세의 두 개의 유군이 진토와 합하여 목기를 파극함으로 남편이 흉사하게 되었다. 이처럼 여명사주의 극설규직은 대응하며 자궁살이 중중하면 살아줄 남자가 없으니 평생 직업을 가지고 돈 벌어 남편을 부양해야 한다는 각오가 아니면 아예 결혼 생각을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들은 결혼을 한다 해도 자식을 낳지 말으라. 자식을 낳게 되면 남편이 사망하게 된다 그래요. 이처럼. 그리고 매우 상태가 좋지가 않다. 자식에. 그래서 한이 많아 슬프며 어빈이 많아 슬픔이니 어빈을 만드는 삶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자식 또한 잘된 자식이 없으며 큰 자식은 일찍 집 나가 소식이 불통되었다고 한다. 답답한 팔자죠. 이러한 팔자로 타고 태어난 것은 타고 태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태어난 것은 아닐 텐데 참 답답한 사주들도 많고 그런데 사람들이 꼭 사주대로 가더라 그래요. 그 아까 무숙인 같은 경우 그 남편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두 딸들을 먹여 살리고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또한 그 일찍 죽었던 그 형제가 자기한테 입신을 해오므로 어쩔 수 없이 무속인이 되기는 되었지만 그게 두 딸을 대학까지 다 잘 마치고 대학원까지 아마 끝마쳤던가 그래요. 그 엄마 혼자 벌어서 그 딸 둘을 갖다 다 이렇게 성공을 시키고 평생 돈을 벌어서 남편 정신병원 병원 입원비를 대주고 그리고도 이렇게 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있는 돈 몽땅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주격이 좋은 사람들은 뭔가 정말 틀리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탁하다. 이것은
이렇게 관살 하나를 놓고 이 두 개의 쇠뭉둥이, 세 개의 쇠뭉둥이로 내래 도끼로 갖다 이렇게 찌어대는 이러한 경우, 이것은 사람 자체도 굉장히 성격적으로 편고함이 있게 된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